친구들 안녕.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소를 품은 닭. 응? 교원 스토리. 글 애덤 베스트윅, 그림 클레어 에번스. 얼룩덜룩 달걀 공장이에요. 옛날 역적 얼룩덜룩 달걀 공장 언덕 위에 나무로 만든 오래된 헛간이 있었죠. 달과 별이 밝게 빛나는 밤이 되면 농장 동물들은 헛간에 들어가 잘 준비를 했죠. 그런데 하루는 동물들이 잠자리에 들지 않고 있었어요. 엄마 닭이 4개의 알을 따뜻하게 품는 모습을 다 같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병아리들이 나올 때까지 모두 침착하게 기다렸죠. 쉿. 그때 엄마 닭이 읽던 책을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둥지에서 펄쩍 뛰어내렸죠. 작은 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곧 알에서 병아리들이 나왔어요. 쩍쩍쩍쩍쩍. 노랗고 뽀송뽀송한 털로 뒤덮여 아주 귀여운 모습이었죠. 잠시 후 마지막 알에도 금이 갔어요. 하지만 완전히 깨지진 않았죠. 어머나, 이게 뭐야, 빽빽. 알에 난 구멍을 통해 보이는 거는 노랗지가 않았어요. 검은색과 하얀색만 보였죠. 모두들 가까이 다가가 알 속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그때 돼지가 나서서 말했죠. 다들 진정해 뻘. 다가갈 필요 없어. 아래 뭐가 있는지 함께 알아맞혀보자. 그러자 수탉이 첫 번째로 나섰죠. 난 이런 퀴즈를 좋아해. 뽁뽁뽁뽁뽁뽁. 예전에 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어. 까맣고 하얗고 커다란 것은 바로 까치야. 까치라고? 엄마 닭이 놀라서 꼬꼬댁 하고 날개를 파닥였죠. 까치는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건을 좋아해. 우리 헛간에 찻 주전자와 가위 그리고 반지를 가져오겠지. 아기 까치는 꼴찌거리가 될 거야. 그때 돼지가 알 가까이 다가가 킁킁 냄새를 맡았죠. 이상한 냄새가 나는걸. 까치가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올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뻘. 왜냐면 이 알 속에 있는 까맣고 하얀 건 스컹크야. 동물들은 돼지를 향해 웃음을 터뜨렸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이상한 냄새는 너의 코끝에 묻은 진흙 냄새야. 엄마 닭은 알 냄새를 맡아보고는 안심하며 말을 했죠. 다행이다. 우리 아기한테는 냄새가 나지 않아. 이건 까치도 아니고 스컹크도 아니야. 오리가 웃으면서 말했죠. 분명 나와 같은 새야. 하지만 다른 모습이지. 나와 닮지 않았고 형제가 아니니까 저 알 속에 있는 뚱뚱한 펭귄이야. 펭귄이라니.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엄마 닭의 눈에 눈물이 타올랐죠. 펭귄은 차가운 얼음 위에서 스키 타는 걸 좋아하지. 같이 스키를 타려면 두툼한 털옷이 필요할까? 빽빽빽빽빽. 말도 안 돼. 고양이가 자신의 아빠를 핥으며 웃었어요. 냐옹. 난 알 속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예전에 항구에서 어부들의 대화를 들었거든. 냐옹. 이건 까치도 스컹크도 펭귄도 아니야. 정답은 간단하지. 고양이는 편하게 누우며 미소 지었어요. 이 알 속에 있는 까맣고 하얀 건 고래야. 야옹. 고래라니. 세상에. 엄마 닭은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혔죠. 아기 고래는 너무 커서 시키기 어렵겠는걸. 비누칠 하는 것만 하루 종일 걸릴 거야. 또 작은 욕조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지지지지지 꼬꼬대 꼬꼬꼬꼬. 그러자
개가 고양이를 비웃으며 말을 했죠. 멍, 이 바보야. 이건 까치도 스컹크도 펭귄도 고래도 아니야. 정답은 무척 쉬워. 엄마 닭이 하기는 바로 달마시안 강아지야. 강아지들은 뼈다귀와 큰 막대기를 좋아해. 축축한 코로 킁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며 뛰어다닐 거야. 우리 강아지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달리기를 가르치지? 정말 쉽지 않을 거야. 그때 염소가 알을 보기 위해 조용히 다가왔죠. 네, 이건 강아지가 아니야. 모두 너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이제 퀴즈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매. 이렇게 크고 점털로 뒤덮인 까맣고 하얀 것은 양이야. 엄마 양이 앞으로 나와 알을 살펴보았죠. 이건 양이 아니야. 어느 농장에서도 이런 양은 본 적이 없는 걸 봐. 알을 자세히 관찰한 엄마 양은 한 가지 힌트를 발견했죠. 그리고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까치도 스컹크도 펭귄도 고래도 강아지도 아니야. 그리고 양처럼 복슬복슬할 꼬리도 없어 봐. 좀 더 가까이서 보니 이 아이도 털을 가지고 있네. 이 알 속에 있는 거는 커다란 팬더야. 팬더. 엄마 닭이 울부짖었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줘. 나는 대나무 잎도 줄기도 안 먹어. 어마어마하게 큰 곰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 어떻게? 그럼 작은 걸 키우면 되잖아. 그러네. 그때 작은 나무 상자에 앉아있던 토끼가 늙은 여우의 친구를 떠올렸죠. 그 친구는 곰과 비슷하고 검은색과 하얀색이 섞여 있었죠. 또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엔 밖으로 나오죠. 아, 알겠다. 토끼가 외쳤어요. 엄마 닭의 이야기는 작은 새끼 오소리야. 우리 아이가 방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니. 엄마 닭이 슬픈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내가 어떻게 땅 속에서 살 수 있어? 그때 젊은 말이 큰 소리로 뽐내며 말했죠. 모두 다 바보 같군. 발을 구르며 금이 간 알을 자세히 살펴본 젊은 말은 까맣고 하얀 줄무늬를 발견했어요. 아빠 이빨 펴줘.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래, 당연히 내가 그럴 리가 없지. 이야기는 말과 비슷하게 생겼어. 금방이라도 발을 구르겠는걸. 당나귀 같지만 좀 더 우아한 것이 내 사촌인 데보라를 닮았어. 엄마다, 축하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얼룩말이야. 얼룩말이라니. 엄마 닭이 놀라 소리쳤죠. 하지만 얼룩말은 초원에 살잖아. 긴 털에 걸기가 있고 그거 무서운 사자들과 함께 말이야. 얼룩말과 같이 살면 우린 분명 날씬해질 거야. 누군가의 저녁 식사가 되지 않으려면 쉴 새 없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에? 모두 조용히 해. 황소가 엄마 닭의 둥지를 들어올리며 말했죠. 아무도 닭들을 잡아먹지 않을 거야. 이건 까치도 스컹크도 펭귄도 고래도 양도 아니여. 긴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도 아니지. 또 판다도 소리도 얼룩말도 아니야. 정답은 이 농장에 살고 있는 동물일 거야. 그래 안 그래?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알 속에 까맣고 하얀 것은 소야. 소라니. 엄마 닭이 외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질척질척하고 냄새나는 소똥을 생각해봐. 소똥. 엄마 닭은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3마리의 병아리들도 울음을 터뜨렸죠. 삐약삐약. 드디어 모두의 차례가 끝났어요. 농장 동물들은 하나씩 자신의 의견을 말했죠. 병아리들은 계속 울고 있었고 엄마 닭은 깊은 고민에 빠졌죠. 퀴즈는 끝이 났고 이젠 뭘 해야 될까요? 불쌍한 엄마 닭이 정말 소를 품는 걸까요? 이렇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는 중에 알이 다시 꿈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모든 동물들이 작은 둥지로부터 한 걸음씩 물러났죠. 그리고 아기 소가 나오기를 기다리며 지켜봤죠. 잠시 후에 알이 금이 가더니 흔들림이 멈췄어요. 그리고 알 껍데기가 부서지고 쩍쩍쩍쩍쩍쩍 무언가 튀어나왔죠. 쩌잉. 귀여운 아기 병아리예요. 오, 병아리였구나. 다른 병아리들처럼 노랗지는 않았지만 문제는 없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특별한 걸요.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안녕 반가워. 아, 모든 동물 친구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새로운 형제를 환영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안아보자. 엄마 닭은 4마리의 병아리를 꼭 안아주었죠. 이제 모두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저리 좀 비켜봐요, 엄마 닭. 엄마 양이 엄마 닭에게 장난을 쳤어요. 그러자 모두 크게 웃고는 사이좋게 꿈나라로 떠났답니다. 친구들도 꿈나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끝! 안녕 친구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좋았어. 자, 오늘 읽은 책은 산타의 선물. 글 망고네. 곧 기다리고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예요. 오늘은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나 가지고 싶은 선물 그려보세요. 선생님이 얘기했죠. 친구들이 모두 열심히 편지를 써요.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올까요? 네. 산타 할아버지, 저는 엄마 말씀 잘 듣고 잠도 일찍 잤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그럼 방토리가 좋아하는 소꿉놀이를 준비했지.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밥도 잘 먹고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물론이지. 이거 우리 집에 있잖아. 우리 피치에게는 인형이 좋겠지. 산타 할아버지, 저는 형이랑 잘 놀고 인사도 잘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당연히 준비했단다. 우리 코코한테는 비행기가 딱이지. 산타 할아버지, 저는 목욕도 잘하고 정리정돈도 잘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 주실 거죠? 자, 여기 있다. 우리 수롱이를 위한 멋진 로봇이다. 산타 할아버지는 이번 크리스마스에도 착한 아이들한테 선물을 모두 배달했죠.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거 다시 좀. 산타 할아버지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해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정말 수고 많았다. 너희들을 위한 모자와 목도리란다. 바로 멋진 루돌프를 위한 선물이죠.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루돌프들이 얘기했죠. 저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한테는 누가 선물을 줄까요?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선물이 왔어요. 새 옷과 새 모자 그리고 새 신발이에요. 누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보냈을까요? 이렇게 멋진 선물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내년에도 또 만나요. 바로 착한 일을 한 친구들이에요.
자, 산타 할아버지한테도 선물을 준 우리 친구들 정말 착하죠? 우리 친구들도 착한 일 많이 해서 내년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도 받고. 엄마 아빠 잘 듣고. 그렇지, 좋았어. 그럼 친구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이거 있다. 안녕 친구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쿵쾅 마을의 삼남매. 그레이 키스. 글 류에인. 그림 김고은. 여기는 쿵쾅 마을이에요. 거인들이 살고 있지요. 거인들이 움직일 때마다 우르릉 산이 울리고 쿵쾅 쿵쾅 소리가 골짜기마다 메아리 쳐요. 쿵쾅 소리가 하도 크고 무서워서 아무도 이 마을에 올 신도하지 않아요. 어느 날 쿵쾅 마을에 작은 배 한 척이 나타났죠. 배에는 삼남매가 타고 있었어요. 살기 좋은 마을을 찾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쿵쾅 쿵쾅 소리가 나더니 나무가 흔들흔들 계곡물이 철렁철렁 철렁철렁 삼남매가 탄 배가 뒤집히고 말았죠. 사람 살려! 삼남매는 물에서 허우적거렸죠. 그때 하늘에서 커다란 손이 내려와 삼남매를 쓱 들어올렸죠. 휴, 살았다. 그런데 겨우 정신을 차린 삼남매는 엄청나게 큰 눈과 딱 마주쳤죠. 괴물이다. 삼남매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다시 눈을 뜬 삼남매는 입이 쩍 벌어졌어요. 거인들이 삼남매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얘들아, 겁먹지 마. 여기는 쿵쾅 마을이야.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첫째가 달달 떨며 입을 열었죠. 우리는 살기 좋은 마을을 찾고 있어. 그래? 거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올랐어요. 거인들은 삼남매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요. 쿵쾅 마을에 처음으로 온 손님이거든요. 얘들아, 이것 좀 먹어봐. 아주 먼 바다에서 잡아온 맛있는 물고기야. 하지만 삼남매는 하나도 못 먹었어요. 식탁이 빌딩처럼 높고 포크는 전봇대처럼 커다랬거든요. 거인들은 삼남매를 그물 침대에 눕히고 힘껏 밀어주었어요. 어때? 재밌지? 삼남매는 하늘로 휙 날아갈까봐 그물 침대를 꽉 붙잡아야 됐어요. 그리고 거인들은 목욕도 시켜줬어요. 씻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삼남매는 물에 잠길까봐 와들와들 떨었죠. 삼남매가 쿵쾅 마을에 온 지 3일이 지났어요. 삼남매는 너무 지친 얼굴로 바위에 앉아 있었죠. 아, 배고파. 씻지 못해서 온몸이 가려워. 이 마을은 아름답지만 모든 게 너무 커. 우리 다른 곳으로 떠날까?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도망쳐! 엉덩이야! 삼남매는 허둥지둥 달아나다가 탕탕탕탕탕 넘어져 다치고 말았어요. 그날 거인들은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이제 삼남매가 우리를 싫어하겠지? 어쩌면 떠나버릴지도 몰라. 다들 한숨을 푹 쉬었죠. 우리는 크고
삼남매는 작으니까 불편한 게 많을 거야. 우리가 삼남매를 배려하자. 배려는 어떻게 해야 돼? 거인들은 밤새 고민을 했죠. 다음 날부터 거인들이 달라졌어요. 걸을 때는 사뿐사뿐 살금살금 걸었죠. 앉을 때는 꼭 삼남매가 있나 없나 두리번 바닥을 살펴봤죠. 거인들은 삼남매의 집을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쿵쾅 마을에서는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 슥슥슥슥 톱질 소리, 뚜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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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봉틀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죠. 우와 멋지다. 모두 고마워요. 삼남매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죠. 삼남매는 몸에 딱 맞는 식탁에 앉아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죠. 따뜻한 물에서 목욕을 하고 포근한 침대에서 푹 잠이 들었죠. 그걸 본 거인들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삼남매는 이제 쿵쾅 마을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모두 거인들 때문이었죠. 삼남매는 날마다 거인들과 신나고 즐겁게 보냈어요. 야호! 그러던 어느 날 밤 삼남매는 머리를 맞대고 앉았죠. 우리 고마운 거인들한테 선물을 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삼남매는 거인들의 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었죠. 어이 시원해. 거인들은 그 뒤로도 우리 삼남매들과 함께 서로 돕고 배려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빠, 근데 이건 뭐야? 코털코털. 아빠, 이건 뭐야? 거인들이 배려를 해주고 삼남매도 그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죠. 근데 이건 뭐야, 이거? 지렁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끝! 안녕 친구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트룰라 선생님, 주니어 플라톤, 글 한화주, 그림 오설. 오늘은 빌리가 처음에 학교 가는 날이에요. 형, 학교는 어떤 곳이야? 형이 짓궂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곳이지. 특히 트룰라 선생님은 무시무시한 트롤이야. 진짜 괴물 트롤 말이야. 왜? 형은 팔을 번쩍 들고 괴물 흉내를 냈죠. 빌리는 두 손을 꼭 잡고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트롤라 선생님 반만 아니었으면 좋겠네. 드르륵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왔죠. 얘들아, 반갑구나. 나는 트룰라 선생님이야. 세상에, 트룰라 선생님은 몸집은 바위처럼 커다랗고 손은 곰의 앞발처럼 두툼했죠. 왕방울들이 번뜩이고 주먹화가 벌름벌름거리고 머리카락이 덥수룩하고 귓구멍에도 털이 숭숭 나 있어요. 트룰라 선생님이. 빌리는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었죠. 그때 교실 한가운데로 공 하나가 또르르르르르 굴러갔어요. 장난꾸러기 프레드릭이 공을 따라 후다닥 뛰었죠. 프레드릭이 공을 잡는 순간 트룰라 선생님이 프레드릭을 휙 들어 올렸죠. 장난은 나중에 해라. 트룰라 선생님의 눈이 날카롭게 번뜩였어요. 그날 밤 빌리는 꿈속에서 진짜 트롤로 변한 트룰라 선생님을 만났죠. 트룰라 선생님은 외투로 감춘
초록색 털투성이 몸을 드러냈죠. 너를 내 포로로 만들겠다. 우와! 빌리는 있는 힘껏 도망쳤죠. 다음날 빌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트롤라 선생님은 진짜 트롤일지 몰라. 빌리가 막 교실 문을 열띄었어요. 프레드릭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트롤라 선생님이 웃으며 활짝 펼친 외투자락을 여몄어요. 프레드릭이 놀란 얼굴로 중얼거렸죠. 맙소사, 트롤라 선생님은 대단해. 그때부터 프레드릭은 선생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어요.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트롤라 선생님이 언제 또 트롤로 변할지 몰라. 빌리는 날마다 조마조마했죠. 어느 날 마지막 수업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에밀리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죠. 에밀리는 자주 우는 울보예요. 에밀리, 집에 가지 말고 잠시나마. 트롤라 선생님이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빌리는 창문으로 교실란을 엿보았죠. 트롤라 선생님이 우는 에밀리한테 다가갔죠. 두둑 두두둑. 단추를 푸는 소리가 들리더니 트롤라 선생님이 외투를 쫙 펼쳤죠. 그러자 에밀리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그날부터 에밀리는 울먹이다가도 선생님이 부르면 쪼르르르 달려갔죠. 마치 포로가 된 것처럼 말이에요. 트롤라 선생님의 포로가 점점 늘어났어요. 허풍쟁이 톰도, 부끄럼쟁이 클라라도, 겁쟁이 데이브도, 심술쟁이 프랭크도요. 물 마시고 와. 나도 언제 포로가 될지 몰라. 이제 빌리는 트롤라 선생님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딸꾹질이 났죠.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어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윙윙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트롤라 선생님이 아이들을 둘러보았어요. 유난히 번뜩이는 눈으로. 빌리는 그만 트롤라 선생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딸꾹. 빌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죠. 딸꾹질은 멈추지 않고 더 심해졌어요. 빌리, 집에 가지 말고 잠깐 남으렴. 빌리는 텅 빈 교실에 트롤라 선생님과 단 둘이 남았어요. 딸꾹. 트롤라 선생님이 빌리에게 천천히 다가왔죠. 그리고는 두둑 두두둑 옷의 단추를 풀렀어요. 딸꾹. 빌리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죠. 트롤라 선생님이 외투자락을 활짝 펼쳤죠. 빌리 눈에 들어온 것은 초록색 털 괴물의 몸이 아니었어요. 외투자락 안에 크고 작은 주머니들이 많이 있었고, 트롤라 선생님은 두 손을 쭉 넣어 빌리의 양쪽 귀에 손가락을 쏙 넣었죠. 자, 이제 침을 삼켜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빌리가 침을 꼴깍 삼키자 딸꾹질이 뚝 멈췄죠. 트롤라 선생님은 알사탕을 하나 꺼냈어요. 천천히 녹여 먹어. 기분이 좋아질 거야. 빌리는 달콤한 사탕을 조금씩 녹여 먹었죠. 트롤라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빌리를 바라봤어요. 빌리는 더 이상 떨꾹질을 하지 않았죠. 선생님과 마주보면서 함께 웃었어요. 빌리도 친구들처럼 선생님들을 졸졸 따라다녔죠. 모두가
트롤라 선생님의 포로가 되었어요. 트롤라 선생님 끝! 안녕 친구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와 함께 재밌는 동화책 색으로 가보자고. 도레미곰, 글그림 시라토 와츠코, 옮김 최송아. 물고기 마을의 경찰 아저씨. 오늘은 새내기 경찰 니코가 처음 순찰을 나가는 날이에요. 사고를 조심하도록. 아기 서장님이 말을 했어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물고기 마을은 오늘도 활기가 넘쳐요. 그런데 어디선가 훌쩍훌쩍 소리가 들렸죠. 이게 무슨 소리지? 니코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쪽으로 헤엄쳐 갔죠. 저런, 아기가 혼자 울고 있어요. 엄마. 니코가 다정하게 말을 했죠. 엄마를 잃어버렸구나. 괜찮아. 경찰 아저씨가 금방 찾아줄게. 어느 쪽에서 왔니? 저쪽. 둘은 해초숲을 헤쳐나갔죠. 왠지 무서운 게 나올 것 같은데? 바다뱀이다. 아가야, 빨리 내려 숨어. 우리는 바다뱀이 아니에요. 꼬리 잡기 놀이를 하고 있다고요. 덜렁이 경찰 아저씨. 휴. 니코는 다시 쭉쭉 헤엄쳐 갔죠. 이번엔 울퉁불퉁한 바위 터널이 나타났어요. 여기도 좀 무서운 것 같은데. 쑥입니다. 아가야, 빨리 도망쳐. 우리는 쑥이미가 아니에요. 가위바위보 하고 놀고 있었다고요. 갑자기 경찰 아저씨. 꽃게들이었어요. 드디어 밝은 산호섬이 왔죠. 와, 엄마다. 오, 우리 아가. 그런데 으아, 상어다. 니꼬는 까무러치게 놀랐죠. 경찰 아저씨 괜찮아요. 우리 엄마예요. 아주 상냥해요. 엄마 상어도 생글생글 웃으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우리 아기를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니코 경찰 아저씨. 칭찬을 받은 니코는 기분이 좋아졌죠. 자, 이제 슬슬 물고기 마을로 돌아갈까? 이젠 누굴 만나도 두렵지 않아. 난 용감한 경찰이니까. 그래도 빨리 돌아가는 게 좋겠어. 니코, 오늘 순찰은 어땠나? 길 잃은 아기에게 엄마를 찾아주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군. 내일도 열심히 하도록. 네! 니코는 가슴을 활짝 펴고 씩씩하게 대답을 했죠. 도레미공, 물고기 마을의 경찰 아저씨 끝. 안녕 친구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부엉이 책장, 두꺼비가 떼굴떼굴. 글 오은영, 그림 최현무. 모두 떡바위를 보여주세요. 마을 방송을 듣고 땅꼬마 두꺼비가 떡바위를 향해 엉금엉금. 땅꼬마 방귀쟁이잖아. 아이 지독해 저리 가. 다른 두꺼비들이 땅꼬마 두꺼비를 놀려대요. 떡바위 아픈 두꺼비들로 시끌벅적. 하지만 대장 두꺼비는 한숨을 휴. 아기 두꺼비들이 모두 잘 자라서 이제 사료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무서운 왕뱀을 만나면 어쩌지요? 배불뚝이 두꺼비가 앞으로 펄쩍 나왔지. 커다란 내외를 보면 왕뱀 후다닥 도망칠걸. 두꺼비들이 모두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너보다 훨씬 뚱뚱하거든. 이번엔 큰입 두꺼비가 반 위에 서서 입을 쩍 벌렸죠. 그래, 내 입으로 꿀꺽 삼켜버리지. 두꺼비들이 모두 아빠를 휙휙. 네가 먼저 먹힐걸. 이번엔 왕둥이 두꺼비가 누나를 빙그르르르르르. 내 눈을 보면 놀라서 픽 쓰러질걸. 두꺼비들이 모두 한숨을 푹. 네가 먼저 과당 쓰러질걸. 그때 땅꼬마 두꺼비가 팔딱팔딱 뛰어올랐죠. 내 방귀 냄새로 기절시키면 돼. 두꺼비들은 모두 고개를 번쩍. 맞아. 네 방귀라면 왕뱀도 꼼짝 못할 거야. 두꺼비들이 다 함께 산으로 폴짝폴짝 뛰어올라갔죠. 땅꼬마 두꺼비는 제일 먼저 뱀굴 앞에 다가가서 바람을 흡, 배를 불룩불룩 방귀를. 왕뱀이 순식간에 기절하고 말았죠. 그 사이 두꺼비들은 산 위로 우르르르르르르. 그런데 왕뱀이 깨어나서 씩씩대며 따라와요. 땅꼬마는 재빨리 또 블룩블룩. 왕뱀이 깨려가면 또 블룩블룩. 다 올라갔으니 이젠 내 차례야. 지친 땅꼬마는 방귀를 뿌 끼면서 산 위로 계속 올라갔죠. 그런데 방귀를 너무 많이 껴서 냄새가 옅어졌어요. 화가 난 왕뱀이 땅꼬마 두꺼비를 바짝 쫓아와요. 지친 땅꼬마는 점점 느리게 어기적. 왕뱀은 갈수록 빠르게. 어떡하지? 그때 발을 동동 구드는 두꺼비들이 꾀를 냈어요. 자, 몸을 덩글게 말아서 아래로 구르자. 그래, 다 함께 굴러보자. 우르르르르르르. 두꺼비들이 모두 떼굴떼굴 구르르르르르르. 화들짝 놀란 왕뱀은 멀리 도망갔어요. 두꺼비들은 기뻐서 땅꼬마 두꺼비를 하늘로 번쩍 들어올렸죠. 땅꼬마 두꺼비 만세! 땅꼬마 두꺼비 만세! 오늘의 이야기 끝. 친구들 안녕.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아빠와 함께 재밌는 동화책 속으로 들어가 봐요. 웅진 미디어, 글그림 앤서니 브라운, 옮기니 장미란.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는 친구. 옛날 어느 동물원에 특별한 고릴라가 살고 있었죠. 고릴라는 손짓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동물원 사람들한테 손짓으로 말을 했죠. 고릴라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고릴라는 슬펐어요. 어느 날 고릴라가 손짓으로 말을 했죠. 나는 필요해, 친구가. 그 동물원에는 다른 고릴라가 없었죠. 그래서 동물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사람들은 고릴라에게 예쁜이라는 작은 고양이를 주었죠. 누군가 말을 했어요. 잡아먹으면 안 된다. 고릴라는 예쁜이가 마음에 들었죠.
예쁜이에게 우유도 주고 맛있게 먹어. 꿀도 주었죠. 둘은 정말 행복했죠. 아, 행복해. 무엇이든 함께 했죠. 야옹. 히히. 그렇게 오랫동안 둘은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둘은 함께 영화를 보았죠. 그런데 고릴라는 점점 더 기분 나빠하더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쿵. 동물원 사람들이 놀라 뛰어왔어요. 누군가 물었죠. 누가 텔레비전을 부쉈지? 또 다른 누군가가 말했어요. 아무래도 예쁜이를 데려가야겠어. 고릴라는 예쁜이를 바라봤죠. 예쁜이도 고릴라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예쁜이가 손짓말을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텔레비전을 부순 건 바로 나예요. 야옹.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예쁜이와 고릴라는 오래오래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허허허. 야옹. 웅진 주니어, 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 조은수 홈김. 앤서니 브라운의 겁쟁이 윌리. 윌리는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해요. 윌리는 길을 걸을 때면 언제나 작은 벌레라도 밟을까봐 조심했죠. 그러다가 누가 부딪히려다면 미안합니다 하고 말했죠. 윌리의 잘못이 아닐 때에도 말이에요. 가끔 윌리가 산책을 나가면 동네 불량배들이 괴롭혔어요. 불량배들이 때리면 윌리는 말을 했죠. 미안합니다. 그래서 동네 고릴라들은 윌리를 겁쟁이 윌리라고 불렀어요. 윌리는 그렇게 불리는 게 싫었어요. 겁쟁이 윌리라니. 어느 날 저녁 윌리는 만화책을 보다가 이런 걸 발견했죠. 겁쟁이가 되지 마라. 나는 빼빼 말고 납작한 가슴에 불쌍한 갈빗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장처럼 사람들을 이끌 수도 있고 못된 사람들을 혼내주기도 하고 당당하게 울뚝불뚝해서 우람한 몸매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편지를 보내라. 이건 딱 나를 위한 거라고 윌리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광고에 적힌 주소로 돈을 조금 보냈죠. 윌리는 아침마다 집 배원 아저씨를 만나려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죠. 집 배원 아저씨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때면 언제나 미안합니다 하고 말했죠. 그러던 어느 날 소포가 도착했어요. 바로 이거야. 윌리는 흥분해서 소포를 뜯어보았죠. 안에는 책이 한 권 들어있었어요. 거기엔 윌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었죠. 맨 먼저 체조를 하고 그 다음엔 달리기를 했죠. 윌리는 아주 특별한 식사를 해야만 했어요. 바나나 산더미. 윌리는 에어로빅 교실에 또 나갔어요. 거기서 모두 디스코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죠. 하나 둘 하나 둘. 윌리는 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윌리는 권투도 배웠죠. 비록 형편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는 운동도 했죠. 윌리는 역도를 시작했어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역기가 무거워지듯 몸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더니 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아주 커졌어요. 윌리는 거울을 봤죠. 자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물끈물끈. 드디어 길을 가던 윌리가 밀리를 괴롭히는 불량배들과 마주치는 순간 불량배들은 달아나 버렸어요. 와, 윌리. 밀리가 말했죠. 왜, 밀리? 윌리가 말했죠. 너는 나의 영웅이야, 윌리. 그렇지, 밀리. 윌리는 자랑스러웠어요. 난 겁쟁이가 아니야. 영웅이지. 꽝. 까운이 뭐야? 아, 미안합니다. 윌리는 말했죠. 친구들 안녕.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윌리와 악당 벌렁코. 글그림 앤서니 브라운, 옴기니 허은미, 웅진 주니어. 윌리는 무엇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음악 듣는 걸 좋아하고 여자친구 밀리와 공원을 걷는 걸 좋아했죠. 윌리는 축구를 정말 못했어요. 하지만 애는 썼죠. 윌리는 자전거 경주도 했어요. 무척 열심히 했죠. 비록 느렸지만요. 가끔 윌리는 수영장에 갔어요. 괴롭히지 마. 어떤 때는 밀리랑 극장도 갔죠. 하지만 언제나 똑같았어요. 모두 윌리를 보고 웃어댔죠. 윌리가 무엇을 하든 말이에요. 어느 날 윌리는 친구들이랑 길모퉁이에 서 있었죠. 그때 무시무시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악당 볼롱코가 나타났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죠. 아이들은 쏜살같이 달아났어요. 볼롱코가 난폭하게 윌리를 향해 주먹을 날렸죠. 윌리는 몸을 구부렸다가 다시 일어섰죠. 미안해, 괜찮아? 윌리가 말했죠. 벌렁코는 훌쩍이며 엄마한테 갔어요. 아이아이아이. 윌리가 이긴 거예요. 친구들은 윌리를 좋아했죠. 글그림 앤서니 브라운, 옴기니 허은미, 윌리와 휴. 윌리는 외로웠어요. 모두들 친구가 있는 것 같았는데 윌리만 빼고요. 아무도 윌리를 놀이에 끼워주지 않았죠. 모두 윌리는 필요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느 날 윌리는 생각에 잠겨서 공원을 걷고 있었죠. 그때 휴 제이프가 달려오다가 꽝! 둘이 만났죠. 미안해. 휴가 말했어요. 윌리는 깜짝 놀랐죠. 아니야, 내가 미안해. 내가 앞을 보지 않고 걸어서 그래. 윌리가 말했죠.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앞을 보지 않아서 미안해. 휴가 말했죠. 휴는 윌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어요. 둘은 벤치에 앉아 조깅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죠. 달리는 게 아주 즐거워 보이지? 휴가 말했어요. 윌리는 하하하하 웃었죠. 윌리 어디? 그때 악당 벌룬코가 나타났어요. 늘 제자되었다 이 땅꼬마 겁쟁이야. 벌룬코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그때 휴
휴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내가 좀 도와줄까? 휴가 말했죠. 벌렁코는 즉시 사라져버렸죠. 아주 재빨리요. 그리고 나서 윌리와 휴는 동물원에 가기로 했죠. 동물원에는 우스꽝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윌리가 휴한테 책을 읽어주었죠. 하하하하 재밌어. 둘이 도서관을 나오려고 할 때였어요. 갑자기 휴가 멈칫했죠. 아주 끔찍한 녀석을 보았거든요. 바로 곰이었어요. 윌리가 말했죠. 내가 좀 도와줄까? 윌리는 조심스럽게 거미를 치웠어요. 윌리는 마음이 뿌듯했죠. 우리 내일 다시 만날까? 휴가 물었죠. 그래, 그거 좋겠다. 윌리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둘은 다시 만났답니다.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윌리와 휴,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도 책 읽어주는 이한이 이준이 아빠랑 재밌는 이야기책 속으로 가보자고. 책 읽는 곰, 유설아 그림책, 슈퍼 토끼. 경주해진 토끼 잭발라는 웃음거리가 되었어. 느림보 거북에게 짖다니 토끼 체변이 말이 아니었지. 잭발라는 경주에 진 이유를 100가지도 더 낼 수 있었어.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좀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잡은 사이에. 잭발라도 이제 한물 갔나 봐요. 그러게 말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거북이한테 질투가 있지 꼴꼴. 아침에 마신 당근 주스가 좀 이상했다고 한참 달리는데 배가 살살 아프더라고. 사실은 내가 어제 잠을 못 자서 다시 달리면 내가 이길 수 있어 진짜야.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 이번 경주는 무효야. 잭발라는 긴 길을 충 늘어뜨린 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 맛있는 당근파이도 재밌는 영화도 다 귀찮았지. 그저 이 모든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어. 잭발라는 영화에서처럼 괴물이 나타나서 온 도시를 통째로 없애버리면 생각했지. 아예 온 세상이 통째로 사라져도 좋겠다 싶었지.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세상은 그대로였지. 아니 어제랑은 너무도 달라져 있었어. 온 도시가 슈퍼거북 이야기로 떠들썩했거든. 괜찮아 난 아무렇지 않아. 잭발라는 애써 마음을 다독였죠. 그런데 사실은 괜찮지가 않았어. 달고 시원한 수박이야 코코다. 달리기? 길을 가다가 달리기에 달짝안 들여도 귀가 쫑긋 서는 거야. 신속배 달리기 쌩. 경주에 진 잭발라를 흉보는 소리 같았거든. 달고나 생해주세요 꿀꿀. 난 별모양. 난 아들. 달리기?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소리는 더 또렷하게 들렸지.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달리기. 선풍기 바람 막지 마. 달려! 끝까지 달려! 밴드 브렘의 콘서트. 잭발라는 점점 더 견디기가 힘들어졌어. 온 세상이 입을 모아 소리치는 것 같았거든. 바보, 멍청이, 쓸모없는 패배자 라고 말이야. 잭발라는 이제 정말이지 달리기라면 지긋지긋했어. 예전 같으면 신나게 달려 올라가던 계단마저 지긋지긋해졌어.
두고 봐. 이제 다시는 달리기 따윈 하지 않을 거야. zet발라는 굳게 마음을 먹었지. 우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도록 마음을 갈고 닦았어. 나는 이제 안 발라. 달리는 건 바보 멍청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나는 안 달린다. 알아주지도 않는 달리기 해서 뭐하냐. 달리지 않는 세계 최초 토끼가 되자. 띵동. 택배 왔습니다. 안 계세요? 저기요. 인생은 길지만 달리면 짧다. 멈춤 달리기도 다시 보자. 그리고는 몸이 달리는 법을 잊어버리도록 훈련을 거듭했지. 자나깨나 달리기 조심. zet발라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달리지 않게 되었어. 마지막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 내가 좀 급해서 안 돼. 정말이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이야. 자, 셀 최고급 당근 주스 3병 남았어요. 갑자기 웬 소브락이야. 쏴. 비가 내려도. 하지만 zet발라 머릿속은 온통 달리기 생각뿐이었어. 딱 한 번만 해라도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지. 그러던 어느 날 zet발라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어딘가 병든 토끼 같았거든. 그러고 보니 요즘 들어 눈도 침침하고 코도 바짝 마르고 털도 빠지는 것 같았어. zet발라는 겁이 났지. 더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zet발라는 고개를 들 기운도 없어서 땅만 보고 걷다가 그만 달리기 대회에 휩쓸리고 말았지. 선두주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덮쳐오는 순간 절대로 달리지 않겠다던 zet발라의 다짐은 무너지고 말았지. zet발라는 쌩 달리고 또 달렸어. 숨이 턱이 닿도록 말이야. zet발라의 두 눈에 파란 하늘이 담겼지. 싱그러운 풀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살랑대는 바람이 털끝을 간지렸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세차게 뛰고 있었어. 우와! 누가 뭐래도 역시 토끼는 달려야 한다니까. 빨라빨라 zet발라 최고. 슈퍼토끼 끝.